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데이, 미리 보는 3월 14일 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코어팀 공지에 대한 파이데이를 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리고 4.66% 감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찍어놓은 영상 때문에 요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하루 정도나 무려 차이 나게끔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FOMC 성명서 관련한 내용인데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빨간 글씨 쳐준 거 있죠. 이거 이렇게 변화된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 영어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자, 경제활동 판단을 헬스 슬로우드에서 has been expanding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을 큰 폭 수정하면서 양대의 목표 도달에 대한 위험이 균형 잡혔다는 긍정적 평가를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risks to achieving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 추가. 19년도 1월에 성명서 변화와 마찬가지로 추가 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금리 조정 가능성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긴축의 누적과 이 시차, 용어를 모두 삭제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2%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인하가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뭔가 완화를 시키겠다 올해는, 전 이런 마인드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남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면, 자,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동결 및 기존 QT 정책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의 실질적 허들이 뭔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확대를 시켰는데, 저는 제가 볼 땐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금리가 또 인상이 된다, 이제 올해는 그 짓거리는 못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가봐야 아는 건데 좀 장난질은 이제 그만 쳤으면 좋겠고,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죠? 자, 미국의 정부가 장기채 발행 속도 조절을 했고 향후 몇 분기 늘릴 계획이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미국 재무부가 늘어나는 이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향후 3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경매에 나서요. 다만 이 장기물 국채 금리가 다시 튈 우려를 고려해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발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 예상 차입 수요를 고려해서 적어도 향후 몇 개 분기 동안은 국채 입찰 규모를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밝히는 등 국채 발행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홍콩 당국 한편 월드코인 홍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홍콩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블록체인 기반 홍채 인식 프로젝트 월드코인의 홍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법을 위반했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프로젝트 홍콩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했다. 자, 월드코인은 이용자가 홍채 인식을 이용하면 AI, 인공지능으로 홍채 정보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의 정보를 저장한다. 홍채 인증을 완료하면 WLD, 월드코인을 이렇게 보상으로 받는다. 그래서 월드코인이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고, 매체는 PCPD 월드코인이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부터 제가 월드코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해볼까 했는데 뭐 귀찮아서 이런 이유도 있었고, 뭐 어쨌든 이런 홍채 인식에 대한 거는 살짝 걱정이 좀 있었다라는 거, 저도 이런 고찰이 좀 있는데 어쨌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서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비트코인 35,000달러 관점 흔들려 풋옵션 매도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서에이제 씨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35,000달러까지 하락해 줄지 의심스럽다. 나는 풋오팅, 약세에 베팅을 매도한 뒤 몇 개 쓰레기 코인 매수 버튼에 방아쇠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
아서에이즈는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가 35,000달러의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부진한 실적을 보인 뉴욕 커뮤니티 은행과 그 다음에 몇몇 은행의 주가가 하락하면 곧바로 새로운 금융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2023년 3월처럼 상승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판단은 하겠지만 일단은 뭐 구매하기에는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모든 게임은 새로운 로그인으로 시작됩니다 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를 N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뭐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도 있지만 자 보시면 컨티뉴 메타마스크. 근데 여러분들 월렛이라고 돼 있습니다. 월렛. 자 월렛. 자 결국에 지갑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참 특이해지긴 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주의해야 될 게 요거는 지금 현재 지갑 비밀 구절이 노출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면 1,400달러 뭐 이렇게 있고 BNB도 있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도 이거 못 찾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일부러 그 코인만 더 나가게끔 하려고 입금하라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요새 이런 사기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밀 구절 알려준다 하는 것도 웃기고 비밀 구절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더더욱 웃긴 거니까 여러분들 비밀 구절은 뭐다? 혼자만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자 다음 내용 넘어가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지난 7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인데 평균적으로 44%인 반면에 자, 자산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5.7%에 그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뭔가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것들 뭔가 수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느낌이 진짜 뭔가 올해 특히 올해가 유독 올해가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이 유독 더 심각한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7년은 이렇게 격차가 심하다가 점점 뭔가 그런 줄어드는 듯한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만큼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네요. 자, 이더리움 메인넷 수수료는 44%로 감소한 반면에 이더리움 L2 수수료는 400% 급증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뭐 아무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 나옵니다. 본격적인 파이코인 내용인데 30일 만에 10,000개의 GCV 물물 교환 거래 기록에 도전해서 활동이 본격화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허위로 그냥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10,000개 팔기에 도전했다라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 야 그럼 10,000개 팔면 뭐 예를 들면은 32만 4,159달러라는 건데 뭐 10,000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10,000개라 치면 0.001 막 이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이거 다 판다고 여러분들 한 10판이나 나올까요? 개인적인 생각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아무튼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필리핀 커뮤니티 칭찬을 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메인넷 이후에도. 그죠? 개인적인 생각이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나 오늘도 도리스이님은 길게 써주셨는데 아주 장문이 엄청납니다. 2024년에 메인넷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5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일부 개척자들에게 출시를 목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안타깝다. 저는 이곳에 와서 모든 글로벌 개척자를 지지하고 싶다. 회계 세무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회계학 학사 학위 2개를 취득을 했다. 니콜라스와 뭐 펜의 작업 이면에 깊은 의미와 백설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대요. 쭉 보면 5년 동안 함께 걸어온 행운을 누렸다. 그리고 대부분 개척자들은 KYC 마이그레이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대요. OM이 지연이 코어팀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건데 뭐 쭉 보면은 개척자들 자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뭔가 약간 저는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개척자들은 길을 잃고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코어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분석을 제공해야 된다. 나오는데 자 보시면 조건이는 간단해 보인다. 파이오니어는 체크리스트만 작성하면 되고 시장 활동을 방지하려면 프로젝트의 안전이 중요하다. 2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코어팀은 KYC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V2 로드맵에 따르면 코어팀은 2024년 메인넷 오픈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조건 2는 선구자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그 조건 1, 2, 3 해가지고 나왔던 게 앱 개발 말고 나머지 2개 뭐 KYC 인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죠?
자, 세 개 다 어쨌든 간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고, 필리핀 이파이몰은 31만 4,159달러의 GCV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파이몰이 뭔가 했더니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요게 이파이몰인데, 요게 이제 31만 4,159달러다 하는데, 실제로 제발 좀 판매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판매가 되는 걸까요? 퍼플러트 GCV, 풀 파이 페이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갖다 0.03파이에 판다. 근데 GCV다. 되게 좀 웃기긴 합니다. 그죠? 자, 갤럭시 한편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건, 이래놓고 갤럭시 J7은 뭐 이렇게 350파이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J7이면은 기종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팔고 있다? 좀 웃기긴 하죠. 그리고 이건 뭐야? 파워뱅크 돼 있는데, 사진이 근데 이거 제가 아는 그 모바일 레전드인가요? 롤 같은데, 롤인가요? 아, 이거 롤이네요. 롤. 모바일 롤인데, 모바일 레전드. 게임 중독돼가지고. 자, 아무튼 요런 게 있고, 요건 뭐야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미니 보조 배터리. 아, 이 미니 보조 배터리. 근데 이런 게 2만짜리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거 사기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2만짜리 이런 미니 보조 배터리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2만짜리가 있다. 2천짜리는 있고, 요즘에 보통 통상적으로 5천짜리는 봤는데, 제가, 야, 2만짜리 저 이런 거 살라고 했거든요. 괜찮아서. 근데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게 있다고?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일체형 보조 배터리를 찾아봐도 저렇게 된 게 이런 모양밖에 없어요. 미니 5000mAh에서 미니 보조 배터리 2만 이렇게 쳐도 안 나올 겁니다. 그죠? 나왔으면 제가 이거 당장에 샀을 텐데 여기 있는데, 얘도 2만짜리는 아닐 거예요. 2만짜리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쭉 볼 수는 있다라는 거 좀 참고는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제 사담이 좀 길었는데, 임시 조치지만 뭐 이후에 오픈에 있는 이후에는 파일을 100% 결제할 수 있다. 이 파이몰은 뭐 이렇게 해서 이 파이몰에 대한 뭔가 그런 홍보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내 글 동영상 좋은 GCV 글 뭐 뉴스를 어디에든 다시 게시해라 뭐 내용들이 나오고, 저는 솔직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생태계의 낮은 합의 가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시장이 자유인데 이걸 가지고 해라마라 하는 것도 좀 웃긴 거긴 하니까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한의학 보건센터는 오프라인에서 GCV를 지원을 하고 생태 매장의 증가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해서 뭐 한의학 보건센터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그런 한의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나름 좀 유용하겠네요, 나중엔. 자, 한편 이 파이커머스 해커톤이 2월 1일에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월 3일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공지가 어제 떴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비즈니스와 파이오니어를 연결하는 기능적인 테스트넷 앱을 만들어 보세요. 제출 마감일은 3월까지다. 3월 3일까지다 해서 지침 블로그에서 디자인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 프로토타입 목업 링크와 팀을 구성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양식을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와치 프로토타입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내용들인데, 요게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1월 23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여기 나와요. 프로토타입에 직접 연결되는 비디오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참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전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다? 자, 보시면은 파이데이 기능에서 우승한 앱은 3월 14일 파이데이 축하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유돼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한테 이렇게 제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여기에 이미 정답이 나와요. 자, 3월 14일에 파이데이 축하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파이데이에는 사실 저거만 준비해도 바빠요. 이전에 파이데이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판단했을 때를 보면은 그거와 비교했을 때 파이데이에는 그렇게 큰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데이 때 해커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은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해요. 뭐 이번에 메인넷이 된다 어쩐다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요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뭐 지도가 나와 있고 이 지도에 따라서 뭔가 검색도 가능하고 메뉴에 대한 설정 이런 것도 가능해요. 트랜잭션 해가지고 뭐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상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라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뭔가 그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시간대하고 언제 뭐 상세한 설명 적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열티 카드라고 해서 뭐 이거를 오픈도 할 수 있고 클로즈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좀 특이하게 돼 있고 뭐 메뉴하고 이렇게 로열티 스탬프 해가지고 도장 같은 거 받아서 뭐 쿠폰식으로 할 수도 있고 QR 코드 이렇게 적립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인 파이의 전자상거래 거래소를 좀 더 활성화 시켜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볼 수가 있고 6분짜리 영상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뭔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다. 근데 이게 본격화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다 이걸 통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데 사실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굳이 파이 해커톤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될까? 왜? 아니 그냥 코어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저는 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굳이 해커톤을 통해서 요거를 갖다가 주제를 딱 해가지고 한다? 사실 저는 좀 이건 안 맞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면 개떡같이 만들어도 AS 끝내주는 회사면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지같이 만들어도 이익 보면 좋은 코인입니다. 엉성해도 KYC 번개같이 통과시켜주면 장땡입니다. KYC 안 돼도 바로바로 알려주면 소통이 되는 믿을만한 겁니다. 좀 엉성하고 바보 같아도 직원들 회식 열어주고 밥 잘 사주면 좋은 사장입니다. 직원들에게 투자도 안 하고 느려 터져서 소통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외골수의 개꽃모입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겁나 나대고 밑에 직원들 하대하면 나쁜 사장입니다. 몰라도 룰 지켜도 친절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조직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살 사람이 많아서 줄 서야 해도 잘린다고 컴플레인 많고 AS 할 게 많아져서 제대로 처리해주기 위해 그렇다며 언제 제품을 고쳐줄지 대답도 안 하는 서비스 팀이라면 나쁜 회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갑질하면 나쁜 회사입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 이익만 취하고 맹목적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나쁜 사장입니다. 직원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어도 지출이 많아서 그렇다면 월급 안 올려주면 나쁜 사장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보다 약속 어음을 지급하고 앉아있으면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파천지에서 팥가루 바뀐 듯한 오늘입니다. 시작한 지 2, 3년 정도인 사람은 느긋할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짜증이 나네요. 솔직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올해까지 한번 딱 보고 그래도 KYC에 대한 가망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이 정도면 손절 7만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 수 있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파이데이에는 안 나올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개선사항 하나 추가요 해서 파이 입출금 시 문자 알림이 떴으면 좋겠다. 전 이건 솔직히 뭐 본격적으로 하면 뭐 문자 알림 기능 입출금 시에 이거는 근데 파이 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알림 기능을 띄운다? 아, 뭐 털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파이 앱에서 파이 월렛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 뭐 이걸 띄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다른 은행들의 하는 있죠. 은행들이 입출금 했을 때 그 입출금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것까지 가려고 하면은 되게 먼 미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KYC라든지 제대로 된 이런 프로세스들조차도 아직까지 개선사항이고 개선 중인데 요 기능을 만든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먼저 되면서 또 KYC나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4.66%의 감소에 대해서는 정체를 볼 때 정확한 가치 이제 0.0080767 이렇게 1시간마다 채굴을 하는 걸로 지금 반감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4시간 동안은 도대체 얼마나 채굴을 할 것인가 보면은 곱하기 24를 했을 때 0.19를 채굴합니다. 하루에. 곱하기 여기다가 우리가 뭐 3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81개 확 줄어들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쵸? 한 달 동안 우리가 파이코인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순수하게 내가 혼자 채굴한다. 다른 어떤 보상 없이 채굴한다 하면은 5.81개 채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파이코인을 하나하나의 가치가 올릴 수 있는 게 또 반감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아무튼 좀 더 파이팅해서 우리 모두 채굴 해가지고 나중에는
부자, 정말 떼부자가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용돈벌이 그 이상은 훨씬 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